사람 관리인데 조직 관리 목적이 이제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 조직 같은 돈을 투입하고 같은 이제 인재를 쓰고 같은 시설,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조직이 외형적으로 똑같은 조직이 있더라도 거기에 이 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하고 이 잘 안 갖춰진 조직하고는 이 성과를 내는데 아주 큰 차이가 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정보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그게 안 갖춰진 조직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어떤 방향을 정하거나 뭐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 그건 이 방향이 확률적으로 높은 쪽으로 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하고 그건 성과 나타내는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당연해. 그리고 스포츠 조직이 오늘 소개할 내용은 스포츠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뭐 IOC나 피파 또는 프로구단, 연맹 이런 데서 반드시 스포츠 조직 특유의 그 조직만 이제 갖고 있어야 될 정보의 종류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관람 스포츠 조직은 이제 저런 정보를 필요로 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야. 시장 관련 요인, 다음에 조직 관련 요인. 조직 관련 요인은 자기 종목에 관련된 또는 구단, 선수 이런 데 관련된 정보인데, 저런 정보들은 다 이제 뭐 수집하고 DB를 구축하고 다 하고 있어. 저기에서 조직 관련 요인 중에서 이제 선수 수급 시스템 하면 이게 프로야구 같으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선수 초, 중, 고, 리틀 이 전부 다 포함해서 12,006명이다. 등록된 선수가. 그 중에서 프로에 입단할 수 있는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 숫자가 한 700명 된다 하는 그런 연도별로 이제 그런 이 선수 수급이 선수 노동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 연도별로 이제 정리된 그런 DB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 이제 경기력에 관한 정보, 이것도 자기 조직에 관한 정보니까 선수 나이부터 이제 기량 평가 뭐 이런 시스템 이런 정보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제 정보들인데, 저기 비즈니스나 마케팅 측면에서 필요한 건 또 이제 소비 성향, 팬 소비 성향. 예를 들어서 어제 뉴스에 나온 김진욱 감독을, 코리안 시리즈 준우승한 감독을 자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거야. 팬들의 성향이 뭐 공격 야구를 추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감독하고 그게 안 맞다 이럴 때는 뭐 얼마든지 자를 수도 있어. 또 구단에서 추구하는 팀 컬러가 이제 뭐 색깔 있는 야구인데 그 감독이 색깔이 없어서 잘랐다. 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 조치였는데, 마침
두산 한조 있었나? 감독 자르자고 그랬나? 놔두자고 그랬어? 그래, 과감한 조치를 빨리 할 필요도 있어. 김진욱 감독이 5월 달쯤 잘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오래 간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 팀에서 보면, 구단에서 보면 이제 저기 마케팅 정보 시스템, 마케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이 관중수, 관중 성향 분석, 뭐 이 미디어 노출,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 이제 담겨 있어야 돼. 강팀 만들기 부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강팀 만들기 과제를 할 때 반드시 전력 분석에서 시작을 해라 그랬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강팀 만들기를 할 때 어디 이 취약 포지션을 찾고 트레이드 대상을 찾고 할 때 이 전 선수 아마추어까지 이제 선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어야 돼. 특히 저희 이제 강팀 만들기에 이 활용하는 정보들은 선수 체력 프로그램, 이거 체력 측정 자료 이런 거, 다음에 선수 평가, 연봉 고가 시스템, 연봉 책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다음에 전술 정보, 이거는 감독이 작전을 수행하거나 이럴 때 이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스카우트나 트레이드 할 때 활용할 정보, 이런 게 이제 이 스포츠 조직에는 잘 갖춰져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저런 정보가 이제 지금은 야구 쪽에서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경기 중에 덕아웃에 전달이 될 정도로 잘 갖춰져 있어. 저런 정보 시스템이 1대1인데 1대1 타격 결과, 이것도 예를 들어서 두산 타자 대 나머지 8개 구단 전 투수 성적, 이런 게 이제 타구 방향까지, 볼 카운트별로 타구 방향까지 전부 다 이제 분석이 돼 있다고. 그리고 이 덕아웃에 이제 저런 걸 넘겨줘, 기록원들이. 또 이제 필요한 게 마케팅 또는 관중 동원을 위해서 이거는 수요 예측에 관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내년도 시즌 관중이 몇 명 정도 될 건지 이걸 갖추고 있는 구단은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저걸 갖추고 있는 구단들도 있어. 저걸 예측을 하려 그러면 저기서 제일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게 자기 팀 전력이야. 자기 팀 전력을 먼저 분석하고, 우리가 이 스카우트 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방식대로 보강을 하고 나서 팀 전력이 4위쯤 되겠다 하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내년도 관중이 몇 명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다음에 이제 앞에 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걸 이 강팀 만들기 과제를 하면서 이미 분석을 해봤어. 저거 분석을 하는 게 절차가 이제 이 포지션별로 가중치를 두고
두고 전 구단의 주전 선수들 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마케팅 쪽에 이제 우리나라 관람 스포츠 경기장의 네이밍 라이트는 아직까지 얼마짜리로 뭐 팔린 적이 없지만 전부 다 동네 이름이 붙어 있어. 잠실 경기장 뭐 이런 식으로 상암하고 전부 다 동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SK 경기장 내지는 뭐 상표 이름이 붙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을 수가 있는데 저걸 만약에 저 권리를 구단이 갖고 있을 때 과연 저 가격 책정을 얼마로 할 건지 그때 필요한 정보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돼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스폰서들한테 헬멧 광고를 얼마 받아야 되겠다 하고 제시를 할 때 그때 필요한 이제 이 정보 그런 가격 책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K리그 같이 승강제를 한다. 그러면 구단 숫자를 어떻게 나눌 거며 이 시점이 언제라야 될 건지 또는 이제 19단 또는 지금 야구를 하겠다는 구단은 기업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 프로 야구단을 운영하겠다는 이제 기업들 또 자치단체도 야구단을 유치하고 싶다는 자치단체는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프로 야구 이게 과연 10개 구단에서 12개가 가능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가늠해보는 이제 이 정보 DB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이제 이 구단 가치를 평가 내 구단을 구단주가 만약에 팔겠다 이런 뭐 아마 히어로즈에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할 거야. 이게 넘길 때 내 구단을 얼마를 받고 팔아야 될 건지 하는 그래서 1:1 정보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놔라. 저 아웃풋을 만드는 게 간단한 건 아니야. 경우의 수를 따지면 저게 스트라이크 존은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은 스트라이크 코스에 9개 1번이 오른쪽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바깥쪽 높은 스트라이크야. 그 다음에 바깥쪽 높은 볼을 보통 이제 코드를 11번을 줘. 그 코너에 가까운 이제 코드, 저걸 전부 다 코드화해서 이제 자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모든 선수한테 코드를 부여를 해. 그게 앞으로 뭐 그 코드가 보통 7자리까지 가. 이 포지션이 있고 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수 전체 숫자가 있고 그게 앞으로 한 5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될 DB라 그러면 코드 숫자가 좀 길어져. 저기 이제 선수 1:1로 이 코드를 부여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저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주고 구종은 야구에서 구종은 보통 5가지로 나눠. 그 다음에 이 볼 카운트 노 스트라이크 노 볼에서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까지 가는 그 볼 카운트하고 그다음에 볼 카운트 1, 2다. 원 스트라이크 투 볼이다 이러면
원 스트라이크에서 투볼로 간 게 있고, 그다음에 투볼에서 원 스트라이크 투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 순서별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따져. 이 보통 위닝 샷이라면 볼 카운트 2&1, 2&2에서 이 피처가 상대방을 그 카운트에서는 무조건 이 자기가 제일 잘 던지고 상대방이 제일 약한 공을 던져야 돼. 이 그런 걸 이제 이 제가 뭘 던진다 이 장면에서 내한테는 뭐 슬라이드를 던질 확률이 70%다 하면 그걸 알고 들어가는 타자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타자하고는 이제 안타 칠 확률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타구 방향도 예를 들어서 센터필드 앞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라이너성으로 가는 게 있고 이제 플라이성으로 가는 것도 있어. 그런 것까지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하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보통 용량 갖고는 이제 저 정보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 그다음에 예상 관중 이거는 수요 예측 프로그램으로 보면 돼. 이 관중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이게 우리나라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제 종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이 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회귀 분석 방법이나 뭐 이런 이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예측하는데 그 중에서 경기력 저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다음에 날씨도 아주 이 관중 동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저거는 장기 예측하고 단기 예측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서로 다르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뭐 오래 전부터 이제 수요 예측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총관중이 몇 명 들어올 건지 또 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조사는 뭐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서 다 있었는데, 내가 조사 예측 프로그램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프로 농구 관중 예측 모형이야. 저게 한 10% 이내로 맞았는데, 저기서 날씨는 이제 뭘 어떻게 그걸 정하는가 하면 주로 이제 1조 시간을 이제 선택하면 거의 날씨하고 비슷하게 맞아들어. 그게 기상청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정보. 그다음에 저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게 공연장 수야. 이 관람 스포츠의 최고 경쟁 상품이 영화라고 그랬는데, 저거는 이 영화관 스크린 수로 이제 대입을 하면 각 도시별로 이제 이게 경쟁 상품이 이 부의 영향을 미쳐. 그다음에 이제 도시 인구수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 조직 관리자가 되거나 또는 이 프로 구단이나 연맹 쪽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저거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런 카드를 들고 있으면 아주 취업하기도 좋고 조직 성과 올리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DB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저거는 저 숫자를 갖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는 관람 스포츠 경기장을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밍 라이트를 이제 팔린 적이 없는데, 거래된 적이 없는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관중수야.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보통 30년 계약으로 하는데 얼마에 팔렸는데 그 경기장의 총 관중수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 가격하고 이제 관중수 이걸 비교를 하면 이제 관중 한 명당 미국에서는 얼마짜리로 이 가치가 매겨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 관람 스포츠 시장의 몇 분의 1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면 된다 하는 그걸 이제 갖고 있으면 돼. 그다음에 적정 구단수를 판단하는 거는 구단 숫자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저런 네 가지 방법이 있어. 선수 수요 공고. 일단 리그에서 10개 구단이 적정하냐, 12개 구단이 적정하냐, 뭐 16개가 적정하냐 그러면 수용 한 구단당 필요한 선수 수요를 선수 공급량이 채울 수 있냐 하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거고, 다음에 이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 뭐 이런데 프로 축구단 수 또는 그 선수들의 연봉, 이거는 이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돼. 소득이라는 거는 팬이나 이 스폰서 기업들이 이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해. 그게 이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데 따라서 이제 이 프로 구단 숫자가 또 결정이 될 수가 있어. 다음에 도시의 부양 능력. 이거는 이제 지역 총생산이라든지 지역 내의 인구수 이런 것 갖고 이제 저 도시에서는 서울 같으면 지금 프로구단, 뉴욕 같으면 뉴저지까지 포함하면 11개 구단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서울에는 야구 셋, 농구 둘, 축구 하나. 그다음에 지금 배구도 서울에 이제 뭐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서울이 프로 구단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이제 부산이 할 수 있는 능력, 제주시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이제 따라서 어느 도시가 부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제일 소도시에서 흑자구단이 낮다. 그러면 그 도시보다 큰 도시는 흑자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야. 맨체스터시 인구가 45만 명인데 45만 명하고 그 도시의 소득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서 맨체스터 시티하고 유나이티드 두 개 구단이 흑자로 운영이 된다 하면 그 도시보다 큰 도시는 그 정도를 이제 프로 구단을 부양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정 구단수, 이거는 이제 연맹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정보.
이건 쉽게 구단이 된다 안 된다 하고 갑론을박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서 이제 내가 조사해 본 자료인데 우리나라 프로 야구는 인구 10만 명당 야구 선수 한 명이 있으며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관중도 700만 명이 돼. 그러면 이 12개 구단으로 간다 했을 때도 저 요건을 충족하면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구 면으로 볼 때 이제 저런 식으로 판단을. 다음에 국민 소득 변화. 특히 여름 스포츠에서 이게 우리가 팬들의 시간하고 돈을 관람 스포츠에서 이제 영화하고 뭐 다른 엔터테인먼트 상품하고 나눠 갖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이 소득 대비 다음에 이제 여가 상품 숫자 이런 걸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구단 숫자가 프로리그나 연맹에서 저게 제일 중요한 안건이야. 특히 야구같이 하고 싶어하는 구단이 기업들이 있을 때는 몇 개가 적정 수준이냐 할 때 이제 리그나 연맹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해야 돼. 또 이제 이 외국 빅리그하고도 이제 이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메이저리그 선수들 평균 연봉,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 평균 연봉 이런 게 이제 국가의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가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다음에 승강제, 축구에서 승강제 도입할 때 이거는 축구에서 승강제 도입할 때 제일 큰 문제는 2부 리그로 떨어졌을 때 강등됐을 때 그 구단이 과연 생존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뭐냐 하는 데 달려 있어. 이건 참 풀기 어려운 복잡한 이제 숙제인데 2부로 강등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뭐 전남 드래곤즈가 운이 나빠서 2군으로 강등이 됐다. 뭐 그럴 때 거기서 과연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거기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찾을 건지 이건 복잡한 방정식을 이제 해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이 KBO, K리그 연맹 이런 데서는 이런 정보들이 잘 분석이 돼야 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했던 거,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 뭐 카스 인덱스나 이런 걸로 활용을 했는데 뭐 OPS도 있고, 근데 이런 거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농구까지는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축구였어. 축구도 한 구단의 이제 선수 뭐 가치평가 또는 이 연봉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시스템이 나름대로 이제 전부 다 갖춰져는 있어야 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해봤던 실제로 저 트레이드 밸류라는 거는 이제 저 빌 제임스가 개발을 한 건데 저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계산하기는 어렵더라도 선수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제일 큰 변수는 기량 다음에 나이야. 그걸 이제
그걸 착각을 하면 트레이드 할 때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 선수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시장 가치는 떨어져. 그런 게 이제 이 구단에서 트레이드 할 때 이제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폰서십 가격 책정할 때 스폰서십 광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제 수입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마케팅 사업을 위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미디어 노출 자료 이거는 주로 이제 외부에 의뢰를 하는데 이 대개 다 외부에 의뢰를 하는데 그 결과 자료들을 계속 DB로 이제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 특히 이제 내셔널 TV 임팩트 밸류 같은 거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거는 타이틀 스폰서뿐만 아니고 이 축구단 같으면 메인 유니폼 광고주 이제 선택할 때 또는 가격 선택할 때 이런 게 이제 이 활용이 된다고. 이건 여러분들 뭐 특히 스포츠 산업학과 학생들은 이걸 실습을 많이 해봤겠지만 이런 자료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잘 분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단 가치 이거는 뭐 평생에 단 한 번 이제 프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써먹을 자료지만 저게 특히 히어로즈는 저걸 이제 항상 왜 언제 야구단을 하고 싶은데 10개 구단 이상 안 된다 하면 이 다른 구단을 사는 수밖에 없어. 그때 흥정을 할 때 저거는 평생 한 번 생기는 흥정인데 저걸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참고로 저 마이너스 620억 저거는 내가 실제로 계산을 했던 실제로 구단 가치를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한 사업체가 저 타이거즈를 인수하고 싶은데 저게 얼마를 주고 사면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620억 받고 인수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 하고 그게 한 7, 8년 전이어서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뭐 관중수 그다음에 이 직접 수입, 간접 수입 20년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현금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저런 걸 이제 구단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 이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는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 사실 저 선수 관련 전술 분석 프로그램은 김성근 감독의 요구 때문에 한일 간 통틀어서 오비베어스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해서 하도 많은 걸 요구를 해서 거의 그 당시에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감독이 바뀌고 나서 이강한 감독으로 바뀌니까 그 정보 활용도가 이 김성 감독에 비해서는 떨어졌어. 그래서 저런 시스템은 대개 야구단은 다 갖추고 있어. 축구도 축구 나름대로 선진국 구단에서는 이제 경기 끝나면 바로 자기가 한 플레이의 동선 이것만 클립을 해서 선수들 방에다가 집어넣어줘. 자기가 공을 터치했을 때
그 순간들만 다 모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축구는 축구 종목의 특성상 거기에 맞게 전부 다 이제 이 분석을 다 해. 자, 이제 전력 분석. 성남 1화부터 먼저 해봐라.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남 1화 간팀 만들기 신승엽, 박현우, 서지훈, 홍영기, 박철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단 저희는 목표 설정을 한 뒤 상황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황 분석에 있어서 전력 부분, 선수 수급 부분, 그리고 선수단 지원 부분으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목표 설정입니다. 지금 스플릿 B 그룹에서 이제 9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플릿 A로 갈 줄 알았지만 지금 B로 떨어졌고, 지금 모기업도 이제 그 인수를 포기하고 이제 시민구단으로 전환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2014년은 아주 힘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그룹의 6위에서 7위 정도 이제 스플릿 A에서 잔류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2016년 3위까지 도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상황 분석입니다. 전력 부분입니다. 체력 2012년 9월, 12월 그리고 2013년 1월 세 차례 전지 훈련을 실시하여 체력적인 부분을 열심히 강화하였고요. 네, 기술적입니다. 공격수의 능력은 평균입니다. 하지만 공격수 중에 김동석 이외에는 리그 득점 20위 안에 드는 선수가 없는 걸로 보아 지금 김동석 이외에는 조금 쓸만한 공격수 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비수 홍철, 유진호 등이 이탈하면서 약세를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전에 나이가 많으며 스쿼드가 조금 얇은 편입니다. 정신력입니다. 평소 프런트, 주주, 팬들 간 충돌이 존재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성남 1화라 성남 쪽 그 모기업인 그 통일교 재단이 있다 보니 좀 기독교 단체나 이제 뭐 기타 뭐 여러 단체들과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런트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면 이제 뭐 시민 단체가 반대하고 뭐 이런 일이 많아서 좀 그 충돌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불안으로 이제 경기에만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이제 그 모기업에 지원해주던 때보다는 아주 심각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취 동기입니다. 시민구단으로 교체됨에 따라 재정이 넉넉치 않아 보너스와 연봉 인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독의 작전입니다. 지금 카리스마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닉스 감독님이 워낙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시절 수비 전략이 매우 뛰어나셨습니다. 거의 짠물 수비, 거의 부산과 붙던 팀은 거의 득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수비 전략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직 1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아직 수비 전략이 뭐 팀에 녹아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코치진을 모두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이제 좀 그런 이렇게 수비 전략이 이제 힘을 낼 거라고. 그리고 정보 수집 및 분석입니다. 아닉스 감독님은 이제 각각 팀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정보력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워크입니다. 젊은 선수들의 대거 영입과 일부 선수들의 부진으로 팀원들 간의 소통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부 상황이 어렵다 보니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포메이션입니다. 2013년 성남의 주 포메이션은 4-1-4-1입니다. 밑에 이제 골키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주요 선수 평가입니다. 지금 공격수에서는 이제 김동석 선수, 미드필더에서는 제파로프 선수, 그리고 골키퍼에서는 전상욱 선수를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축구는 카스 포인트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그 뭐 출전 기록이나 뭐 골 득실 뭐 이런 걸로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FM이라는 그 스카우터들도 사용하는 게임이죠. 그 2014년 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하였습니다. 기술 부분에서는 개인기, 결정력, 드리블, 트래핑, 패스, 헤딩, 공격 위치 선정, 공격수 부분에선 이렇게 하였고요. 수비는 1대1 마크, 태클, 수비 위치 선정 등으로 파악하였고, 뭐 이제 멘탈은 이제 뭐 대담성, 리더십, 승부욕, 적극성, 팀워크 그리고 판단력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은 이제 활동량, 몸싸움, 민첩성, 순간 속도, 주력, 점프력, 지구력, 그리고 체력 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동석 선수는 140점 만점에 99점, 그다음에 제파로프 선수는 110점, 전상욱 선수는 100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주축 선수들의 기량은 B 플러스급에서 A 플러스 A 제로급에 다다른다 생각하여서 이렇게 주축 선수들의 기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뭐 수비 부분은 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또 멘탈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피지컬 부분에 있어서도 김동석 선수는 꽤 좋은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수비수 부분입니다. 지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현민 선수 33세, 박진포 선수 26세, 윤영선 선수 25세, 김한윤 선수 지금 K리그 최고령입니다. 지금 만 40세입니다. 그리고 임채민 선수 지금 적당히 나이 적은 선수도 2명 정도 있지만 지금 현영민 선수나 김한윤 선수가 되게 주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더 갈지를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지금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들 한 B0급을 B- 정도에서 B0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 부분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탈 부분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피지컬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점수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비수 지금 이 5명 빼고는 딱히 쓸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5명이 아주 좀 많은 경기를 출장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김한윤 선수 같이 이제 나이 많은 선수는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딱히 이제 좀 완전 유망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점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기술 부분, 정신력, 성취 동기, 팀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고요. 강세는 이제 체력 부분, 뭐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감독의 작전, 팀워크 이런 점은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 수급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온 선수 뭐 기가, 이종원, 강진욱, 이호한, 라인스, 심우현, 김희연 선수 들어왔고요. 나간 선수는 하강진, 전성찬, 김성환, 유진호, 조르단, 레이나, 김지웅 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 스쿼드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선수 중에 지금 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는 기가, 이종원, 그리고 딱히 심우현 선수 빼고는 이 3명 빼고는 나머지 4명은 조금 좀 이제 좀 전력 외 선수들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소년 시스템입니다. 지금 풍생고는 매우 지금 뛰어난 성적을 발휘하고 있고요. 1군 코치들과 유소년 코치들 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서 이제 정보 교환 및 트레이닝의 방법의 일체화를 통해 이제 특히 수비적 측면에서 이제 안익수 감독님의 그런 뭔가 비법들을 전수받을 수 있다면 또 좀 더 탄탄한 유소년 클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장 관리, 숙식 관리 이건 지금 기존 대장과 분리됨에 따라 현재 경기장 사용 여부는 저희가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성취 동기와 정신력입니다. 종교적 색채가 사라짐으로 인해 더 많은 팬이 확보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 주주 제도가 이제 지금 시행 중인데 그런 거를 더 확대시켜서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될 거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입니다. 노련하고 리더십이 있는 베테랑 선수의 영입으로 팀워크를 안정을 꾀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내년부터 이제 아주 힘든 시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큰 형님 같은 선수를 한 명 영입해서 이제 좀 정신적인 그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선수 수급 부분에서 이제 김남일 선수를 영입할 겁니다. 지금 인터넷 기사 보셨겠지만 인천에서 이제 김남일 선수와 설기현 선수를 이제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김남일 선수가 좀 현역으로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희는 오퍼를 넣어서 이제 만 36세에 좀 많은 나이지만 이제 원래 시즌이 힘들 때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버텨주면은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형님 말 따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남일 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기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새 거의 인천의 이제 홀딩 미드필더였죠. 거기서 이렇게 패스를 뿌려주고 이렇게 좀 전체적인 경기 조율을 해줬던 점에 있어서 기술 부분이 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뭐 국가대표와 이제 좀 많은 풍파를 겪었었죠. 뭐 나이지리아전에서 백태클 걸고 이런 거 이후로 이제 좀 정신력도 좀 강해지신 것 같고 피지컬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김동서 선수에게 공격이 너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포항에 있는 고무열 선수, 지금 리그 득점 15위였습니다. 그 선수를 만 23세 아주 젊은 선수고요. 유망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영입해서 김동섭 선수에게 집중된 공격 부담을 덜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박태민 선수라고 이제 왼쪽 윙백 아까 그 현영민 선수죠. 만 33세 선수가 매우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만 33세란 나이는 이제 선수로서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박태민 선수를 왼쪽 윙백을 영입해서 이제 부담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진 않았으나 지금 리그 MVP도 그 왼쪽 윙백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베스트 11에도 자주 듣는 선수로서 아주 좋은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몸값은 대략 저희가 고무열 선수 이제 4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남일 선수 8천에서 1억 3천 정도 바라보고 있고 박태민 선수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입니다. 지금 이 판단 근거는 이제 뭐 아까 그 스카우터 프로그램의 그 몸값과 이제 오재석 선수가 만 24세에 10억 간바 오사카로 이적한 것, 이제 뭐 국가대표와 나이를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측정해봤고요. 전력 보강과 함께 팀워크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생각해본 겁니다. 지금 혹시 셀틱이나 쌍파울리라는 장크트 파울리라는 구단을 아시는 분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셀틱은 워낙 유명하지만 장크트 파울리는 이제 독일 2부 리그입니다. 근데 이 구단들은 좀 신기한 게 이제 세계적으로 팬이 많습니다. 솔직히 셀틱이나 쌍파울리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뭐 강팀은 아닙니다. 뭐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거나 뭐 그렇게 뭐 다른 유럽 대항전에서 뭔가 큰 성적을 보여주는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확고한 철학으로 팬들을 매혹시킵니다. 마치 이 구단을 믿는 것이 뭔가 자기의 반인종주의, 반우파, 비폭력, 편협적 운동 이런 걸 통해서 팬들을 매혹시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성남이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 단순히 이제 축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색깔이 없는 이제 가난한 구단이 되는 것보다는 가난하더라도 이제 뭐 지역 통합에 기여하고 진보하고 그다음에 확고한 팀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좀 멋있는 가난한 구단이 되는 게 더 저희는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쿨하고 멋진 성남의 이미지, 이제 뭐 성남 이제 뭐 많이 좀 분산돼 있었던 성남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K리그에 있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쿨하고 멋진 성남이 되기를 저희는 계획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이글스의 비상을 위한 단 하나의 전략을 발표하게 된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하나이글스는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글스를 선정한 이유부터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글스 부진의 원인 분석 결과에 기반한 성적 향상 전략 그리고 총 지출 비용 정리를 하고 이제 기대 효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일단 하나 이글스를 선정한 이유는 말 그대로 꼴찌가 가장 큰 이유였고 이제 오히려 이제 꼴찌가 좀 더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었고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이 하나라는 이 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꼴찌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공격력 순위도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이제 수비력 역시 최하위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꼴찌이기 때문에 수치도 다 꼴찌이고 사실 여기 있는 이제 여러 측정 도구는 사실 저희에게 있어서는 하나에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좀 더 집중해서 꼴찌에서 벗어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보시면 저희가 가장 주목한 점은 이 홈런 개수에 있었습니다. 이제 홈런 개수를 보면은 전 구단 평균치가 88.6개인데 하나는 47개입니다. 거의 이게 47개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이제 발렌틴이라는 네덜란드 타자가 있는데
그 타자가 이제 아시아 신기록 60개를 혼자 쳤습니다. 근데 한화는 모든 사람이 다 쳤을 때 47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잘 보시면은 득점이나 뭐 실점 다 안 좋지만 이제 타율 같은 경우는 뭐 평균 수치와 근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홈런 개수가 눈에 띄게 많이 편차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홈런의 부재가 이제 그냥 타선은 평범합니다. 타율은 그러니까 평범한 타선에 평균적인 득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홈런을 어떻게 더 잘 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일단 저희 목표는 이제 홈런 및 장타율 강화로 이제 만년 꼴찌를 탈출하자. 이게 저희의 큰 목적입니다. 이제 3등, 4등, 뭐 플레이오프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거의 꼴찌를 기록한 이 하나가 조금이라도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홈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이제 그 한국 리그에서는 이제 투수 위주의 용병 운영을 하고 이제 수비 위주의 리그를 펼치고 있는데, 저희는 딱 하나, 장타율과 이제 타선의 강화로 이제 꼴찌를 벗어나자.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부진한 투수 용병을 이제 거포 위주로 교체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에서는 이제 2명 그 바티스타랑 이랜드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방출하려 하는데 이제 외국인 투수로 투수로 영입을 한다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거포 위주로 교체로 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잠재력 높은 2군 선수를 영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공격 위주의 야구 감독 선임, 이제 네 번째 이제 신영봉 제도 도입, 그리고 다섯 번째 과학 훈련 시스템 도입, 그리고 이제 유에는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라면 이제 여섯 번째로 동기 유발 요인 강화로 이제 저희는 전략을 세워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거포 용병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적당한 인물을 2명을 골랐는데, 이제 첫 번째로 랜디 루이스라는 이 트리플 A에서 5시즌 동안 꽤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 리그에서 뭐 부진해서 이제 뭐 퇴출 당했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저희는 이제 계약금 5천에 이제 1년 계약 연봉 2억 5천, 좀 셀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럽시그딘이라고, 이 선수는 이제 양키스 소속의 더블 A 타자인데 이제 2010년도 때 이제 드래프트가 됐는데 대학교에서 4할과 14홈런, 그리고 OPS도 1할을 넘기 때문에 꽤 유망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약간 중간 시즌 때 약간 부상으로 약간 들쑥날쑥한 성적을 보였지만 올해 성적을 보니까 올해도 3할 6푼 8리로 굉장히 유망한 선수로 보여서 저희는 이 선수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했고 이제 1년 계약은 이제 연봉 1억 7천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잠재력 높은 2군 선수 영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2군 출신의 성공 신화 사례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SK 와이번즈의 김상현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2군을 전전하다가 이제 얼마 전 이적을 해서 이제 3할의 타율을 보여주고 이제 요즘 잘 나가는 타자로 거듭났는데, 이제 이런 선수를 빗대어서 저희도 이제 2군 선수 영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둘 다 최승준과 안태영 선수, 둘 다 이제 북부리그와 남부리그 퓨처리스 리그에서 홈런한 출신을 저희는 이제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단 주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홈런과 이제 거포 위주의 타선을 영입하려고 노력하였고, 일단 지금 이 전현태 선수와 송강민 선수는 올해 전현태 선수 같은 경우는 1할 오픈 1위로 굉장히 성적이 부진하였고, 송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시즌 중반을 넘어가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많은 뭐 수비 실수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선수를 현금과 더해서 이 선수들과 트레이드를 해서 가져오는 식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감독을 선임하는데 저희는 이제 유승환 감독을 현 경찰 야구단 감독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 이글스의 이제 타격 코치로 경력을 시작을 하여서 지금 이제 쭉 돌다가 이제 경찰 야구단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우승과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이 감독의 특징으로는 이제 한화에서 코치와 감독까지 겸임을 하였고 이제 한화에 익숙하다는 점이 이제 주목이 되었고 이제 타격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유승환 감독을 이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금은 2년 동안 4억을 책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연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3년 동안 꼴찌를 하면은 아마 거의 패배적인 이제 마인드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뭐 저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저희는 좀 역발상을 해서 잘한다고 더 주기보다는 이제 못할 때 잃게 되는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연봉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기존 FA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 연봉을 이제 전년도 평균 연봉의 30%를 일단 줄입니다. 이 줄이는 거를 그냥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투수와 타자만의 이제 일정 기준치를 만들고 이제 그 기준치에 부합하면 나머지 30%가 이제 시즌 종료 후에 지급되는 형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30%를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이제 저희가 엄청난 기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최소 이 정도는 달성해야 이 30%를 마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는 신연봉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도 전체 연봉의 5% 정도를 이제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상 인센티브 지급액을 약 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5번째로 과학적 훈련 시스템 도입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팬텀캠이라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사용 중인 이제 초고속 카메라인데 아마 골프 수업이나 이제 골프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그 자세나 이런 걸 교정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초당 프레임당 5,000장의 이미지를 촬영 가능하고 이제 자세하게 타자들의 배팅 자세를 분석하여서 이제 이 분석한 자료를 타자들한테 직접 제공을 하면서 자기가 자신 모습을 보면서 고칠 수 있고 이제 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카메라 도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거는 이제 물리적 변화에 기술적이고 물리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선수 변화나 훈련 변화, 이제 코치 감독 변화, 임금 변화. 근데 이제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았는데 일단 책임감 부여와 성취감 부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포지션별 조장 임명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 타선들을 A, B, C로 이제 세 타선으로 분류하고 이제 각 타선마다 경험 많은 조장을 각각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제 타선 간의 경쟁 훈련을 통해 이제 성과를 향상하는 방식인데 이제 투수와 포수도 동일합니다. 이제 조금씩 나눠서 거기에 있는 대표 선수들이 그 조를 이끌면서 좀 더 동기 유발을 시키고 이제 각 조마다 이제 성과 관리 코치가 붙어서 이 코치 2명을 잡고 이제 한 사람당 5천만 원 잡아서 한 1억 원을 생각을 하였고 이제 이 주장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주장이 있는데 이제 3분의 1 정도 경기는 기본 주장 외에 이제 특임 주장을 선발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나 이런 거 상관없이 골고루 이제 주장이 한 명씩 됨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이제 팀을 이끌어가고 그 주장의 힘든 것을 자기가 직접 깨달으면서 이제 팀에 대한 이해를 더 강화시키고 자신이 이제 이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팀 내 이제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이제 시즌 후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주장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성적에 비례해서 우수 특임 주장을 뽑아 이제 포상금 총 1억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차 상관없이 1년 차든 2년 차든 간에 이제 자기가 주장을 맡았을 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좋은 성적이 났으면 포상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 경기별 우수 포지션을 선정해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제 세부 포지션별로 다 나누어서 이제 우수 선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매 경기마다 50만 원인데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50만 원이 작지만은 그 50만 원 갖다가 회식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이게 작은 동기 유발이 나중에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50만 원에 이제 네 파트로 나눠서 약 133경기를 잡아서 이게 2억 6,600만 원을 이제 쓰기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지출 비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쭉 다 더해봤더니 이제 10억 6,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략 목표 달성은 이제 최대한 초강력 타선을 기반을 하여서 어쨌든 이기는 야구 실현을 통해서 이제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에서 이용규 선수랑 죄송합니다. 이용규 선수랑 정근호 선수를 영입을 하였는데 이제 그 이유도 이제 실질적으로 타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입한 겁니다. 이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좀 더 거포 위주의 강력한 타선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어쨌든 이기는 야구를 하기로 이제 저희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제 부수 효과로 이제 중심 타선이 거포 영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야구 팬들이 7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포나 이런 이슈가 될 만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화에서 실시하는 이 거포 전략이 이제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넘치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서 이제 한화가 이제 전통 있고 특색 있는 구단으로 이제 포지셔닝 되리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을 안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특히 감독 선임할 때는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포용력이 있는지 또 리더십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선수 때 기량하고는 무관한 이제 이 변수가 이제 작용을 해. 그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했던 강진 과제는 여러분들이 팀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프로세스는 제일 먼저 자기 팀 이 지역 포지션 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오늘 저 성남 1화 했던 쪽에서 이 전력 7대 요소로 구분은 잘했는데 팀 전력이 이제 전력 7대 요소로 구성이 된다. 단지 그런데 오늘 그 성남 1화에서 구단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뭐 성취 동기나 이게 선수들 개별적으로 전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기술, 체력, 정신력, 성취 동기 이런 거는 선수 개인의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선수들의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팀 전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런 게 7가지가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고 이 강팀 만들기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또 오늘 내가 먼저 이야기했던 이제 정보는 사실은 이제 이 팀 전력 또는 관중 동원, 구단 수직 개선 이런 데 전부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조직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될 시스템이 이제 정보 시스템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이제 조직, 스포츠, 팀 관리 이런데 아무리 지식을 갖고 이제 프로 구단에 입단을 했다 하더라도
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 들어간 이제 인재하고 그게 안 갖춰진 데 들어간 인재는 자기 능력을 120% 발휘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어디에 활용되는지 아는 뭐 용도 이런 걸 이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거나 조직 관리를 하거나 어떤 스포츠 조직에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팀 만들기 과제 그건 참 어려운 건데 그건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강팀 만들기 프로세스를 알아라는 뜻에서 이제 그런 과제를 낸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고 특히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는 구단들이 아직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로 내가 구단에서 그걸 다 적용을 해본 방식이고 그 절차대로 이제 했었어. 그게 나중에 머니볼에서 영화로 나왔고 그런 게 좀 더 선진화된 기법이야. 자, 전부 다 자료 발표한다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